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강 어법 정확성 파악의 2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지문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법 문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의 is는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비동사는 거의 수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is의 주어를 찾으면 되겠죠. 주어는 앞에 시작되는 명사가 주어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죠. 첫 시작되는 명사를 찾으면 돼요. 이 문장의 주어는 the reason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for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는 수식 어구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reason의 주어를 맞추면 됩니다. reason은 단수니까 동사는 is가 맞겠죠.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면 ing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자, ing로 시작이 되면 구조를 잘 보세요. ing로 시작이 돼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따로 있다. 그러면 이때 ing는 분사 구문의 ing겠죠. 그래, 이런 구조에 나오는 ing는 이게 ing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주어와의 관계를 봐서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면 ing, 주어가 뭐뭐 되다라고 해석되면 pp형을 고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지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냥 ing로 시작이 되면서 문장에 주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동사가 튀어나왔잖아요. 이 문장에 ing가 conveying인 거고 그리고 쭉 뒤로 가시면 is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이 뒤에 있는 형태의 구조가 맞겠죠. 이때 ing는 분사 구문이 아니라 동명사죠. 그냥 주어를 나타내는 동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conveying이라는 ing를 쓴 게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번 지문은요.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저번 시간에 that은 거의 답이 될 확률이 많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 관계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가지로 쓰임이 있는 that이에요. 일단 항상 that이 있으면 뒷문장부터 보세요. 뒷문장이 지금 동사로 시작했죠. 그럼 문장에 주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that은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고 관계대명사니까 얘는 선행사가 존재해야겠죠. 앞에 있는 compression, 압축이라는 이 compression이 주어에 해당되는 거죠. is의 주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맞죠. 선행사도 있고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관계대명사가 맞으니까 that도 맞는 문장이죠. 그럼 4번이나 5번 중에 답이 있겠죠. 4번에 hidden이라는 pp형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pp형이라든지 ing, 투부정사 이런 동사의 변화된 형태를 우리는 준동사라고 하죠. 일단은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준동사를 써야 되는 것인가 동사를 써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봐야 돼요. 혹시 동사 자리인데 준동사를 썼으면 그건 틀린 거고 만약에 준동사 자리가 맞으면 그때는 이제 ing냐 pp냐 이런 거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분하는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이거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동사 동사 선택하는 문제가 최신 수능 문제 유형에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알려면 C 플러스 1은 V다라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C는 conjunction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약자고요. V는 verb라고 하는 동사의 약자예요. 문장에 접속사가 하나도 없으면 0 플러스 1은 1이잖아요. 그 문장의 동사는 한 개 나와요. 근데 문장에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그 문장의 동사는 2개가 나와야 돼요. 이 공식을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준동사, 동사 선택 문제에서는 준동사를 골라야겠죠. 동사가 이미 다 나왔으니까요. 근데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로 골라야지 동사의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위의 문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시작이 in other words 여기부터 시작이죠. 일단 동사가 될 만한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In mathematics many stages. built. 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죠. built는 동사일까요? 근데 built가 뭐뭐를 짓다, 뭐뭐를 건설하다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like flowers라는 전치사 구가 나왔잖아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죠. 이 문장에 목적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이 동사는 수동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PP형이 맞죠. 만약에 얘가 동사였다면 비동사와 함께 비동사 PP를 썼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PP로 쓴 걸로 봐서 얘는 요거죠. 준동사인 거죠. 동사가 아닌 거예요. 수동태가 동사로 쓰였으면 비동사 PP로 써야 되고 동사가 아니면 그냥 PP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동사가 아닌 거 알았으니까 얘 말고 또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hidden 일단 생략하고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접속사도 없잖아요. 한 문장에 동사 하나는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idden은 pp가 아니라 동사 자리가 나왔어야지 맞죠? 그러면 얘가 동사가 되려면 얘 주어는 여기 앞에 있는 stages가 주어였겠죠. 그러면 복수니까 얘는 are hidden이라고 썼어야 동사가 되는 거죠. 수동태면서 동사니까 BPP로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도 잠깐 보면은 when에 밑줄 그어 있잖아요. 그 when이나 where 나오면은 그냥 뒷문장이 완전한지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뒤에 flower이 주어고 is built는 수동태 동사잖아요. 수동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수동태 문장은 완전.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였던 문장인데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면서 이 동사는 BPP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주어는 원래 by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BPP까지만 나와도 얘는 그냥 완전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when은 맞았겠거니 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답은 4번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문법 공부는 끝났으니 본문 내용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Both poetry and mathematics are hard to understand. both A and B로 시작하는 구조예요. A와 B 둘 다라는 의미죠. poetry는 시를 뜻하는 거고 mathematics는 수학이죠. 시와 수학은 두 개니까 R로 받았고요.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수학 어렵죠? The reason for students' difficulties is almost always the same. 자, 이유예요. 무엇을 위한 이유냐면 학생들의 복수니까 이 뒤에 어퍼스트로피 찍힌 거죠. 어려움의 이유예요. 자, 앞에 students가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이 명사를 수식해야 되죠. 그래서 difficult 아니고 difficulties 복수형으로 나온 거예요. 명사의 복수형이죠. 학생들의 어려움의 이유는 reason이 주어니까 is가 동사가 맞죠. almost always the same. 항상 거의 똑같습니다. 자, almost always는 거의 수거처럼 많이 쓰이거든요. 거의 항상, 10중 8구 이런 의미로 쓰여요. 자, 시와 수학이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똑같대요. 바로 The teacher doesn't say all that he knows.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는데요. all,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that은 he knows하고 뒤에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죠?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계를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 마지막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단계를 세세하게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올 that은 올은 선행사고 that은 관계대명사잖아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w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what he knows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아는 걸 다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했고 he skips things. 그는 어떤 것들을 skip, 뛰어넘는데요. 선생님을 지금 he로 받은 거겠죠? Even if he is aware of everything that came before.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가 be aware of는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everything,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이 모든 것은 that came before, 그 전에 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아까 이 답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답이 오기 전까지의 이 모든 단계를 알고 있어도 he doesn't have the time to spell them all out. 그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to spell them all out 이라는 표현은 spell out이라는 표현이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hem all 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them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everything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every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every나 everything 나오면 동사는 단수로 써야 되니까 동사에 s를 붙인다라는 규칙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everything 자체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them으로 받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time 앞에 더가 붙었는데 틀린 게 아니라 타임에 더가 붙으면 그냥 어떤 한정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수업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더 타임이 적절하겠죠? 그냥 참고로 타임만 쓰면 얘도 시간이란 의미인데 그냥 막연한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Time is flying 이라는 표현이 있죠. 시간은 빠르다라고, 시간은 막 날아간다니까 시간은 빠르다. 그냥 막연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살짝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2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Conveying a lot of information in a single statement is what comprehension is all about. 여기서 conveying은 주어로 쓰인 동명사 ing이겠죠. convey는 전달하다니까 a lot of,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이 정보를 in a single statement, 단 하나의 진술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what, what 다음에 주어 쓰고 is all about 하면 이 주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주어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는 의미니까 이 주어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comprehension이 압축이라는 의미니까 압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을 살짝 의역하면 그래서 압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역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 다시 해석하면 한 문장으로 하나의 진술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압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곳이다. 압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And 그리고 It is this type of compression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poetry and mathematics. 자, 구조가 딱 눈에 들어오시나요? 앞에 it이 있고 뒤에 that이 있고 이때 강조 구문이겠죠? 여기 가운데에 요 명사 부분이 강조가 된 거예요. 강조 구문은 뒤에부터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비동사에다가 responsible for 하면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고 이것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의 원인이 된다라고 의역해 주시면 돼요. 원인이 되다. 뒤에 difficulty 명사로 어려움이죠.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시와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압축이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수학을 예를 들면 이거 뭔지 아시죠? 여기가 90도라고 치고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A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맞죠? 요거를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A제곱이 이 두 개 더한 게 왜 A제곱이야? 이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이 공식을 우리가 외웠으니까 알지 바로 이거를 계산하라 그러면 모를 거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완성되기까지 그 중간 단계가 다 생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생략이 되고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But, 하지만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is는 뭐뭐가 있다죠. 상당한 차이가 있대요. Between the two.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대요. 두 가지는 바로 시와 수학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The compression in mathematics is vertical. 수학에서의 압축은 vertical이래요. vertical이라는 뜻은 수직의란 뜻이죠. 이렇게 일직선이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while 반면에 poetical compression is horizontal. 자, 시적인 압축은 이건 시로 쓰여진이라는 형용사 형태예요. 시로 쓰여진 압축은 horizontal 하면 수평이라는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겠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n mathematics, 수학에서는 many stages, 여러 단계가 여기 콤마 있는 거니까 수식어구죠. 안 봐도 built는 만들어진이라는 PP형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Like flowers, 층이란 뜻이잖아요. 층처럼 지어진. 근데 어떤 층이냐면 one upon the other. 하나가 있으면 upon 그 위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겹겹이 지어진 많은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부터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수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 많은 단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with 뭐 내에 숨겨져 있을까요? A single statement. 단 하나의 진술로 숨겨져 있습니다. 아래 거 다 생략하고 마지막 결과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시의 특징을 봅시다. poetry, 시는 many distinct ideas, not necessarily particularly ordered. 자, 많은 뚜렷한 생각들이 여기도 콤마 수식어구로 연결돼 있죠. 반드시 수직적으로 order이라는 단어는 정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PP형이겠죠? 정렬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반드시 수평으로 정렬되어지지 않은 많은 뚜렷한 생각들이 얘가 주어겠죠? 그리고 are이 동사고 compress, 압축하다니까 얘는 압축되어져 있다겠죠? 뭐로 압축되어 있냐면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시를 잠깐 밑에 적어놨어요. 이 시는 님이 떠난 후에 시를 적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님이 떠나기 전에 쓴 글이 아니라 떠나고 나서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질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님은 이미 떠나버린 거죠. 이게 순서가 뭔가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래서 수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떠난 것도 나보기가 역겨워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하는 거죠.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엮여서 갔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거고, 일단 뭔가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도 시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시 같은 경우는 뭔가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This is why the vague understanding of poetry causes no harm. 이것이 why는 뭐뭐의 이유다라는 의미고 the reaso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the reason why 같이 써도 상관없고요. 이 애매모호한 이해, 시의 애매모호한 이해가 cause 일으키는 거죠. no harm, 해를 일으키지 않다죠. no가 붙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시의 애매모호한 이해가 해를 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뭔가 수직적이지 않아도 이해를 하니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while, 반면에 자, 헤이즈 밑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모호한 이해죠. 수학의 애매모호한 이해는 gets back at us. 우리에게 get back은 돌아오다는 얘기죠. 나중 단계에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뭐 할 때? 다음 층이 지어질 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중간중간 단계가 완성이 되고 이게 완성이 되는 공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애매모호하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 피타고라스 다음 단계의 그런 수학적 내용이 나오면 풀기가 어려워지겠죠. 다음 단계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이 어려웠던 사항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시와 수학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그리고 시와 수학이 차이점도 있는데 수학은 수직적이고 시는 수평적이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질문입니다. 자, 11강의 2번 어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3번 질문에서 만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